지난 16일 당진시의회 최창룡 의장이 보훈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됐던 2021년도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8일에 마무리됐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17일 시청광장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민종기 전 당진군수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16일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당진시의회 최창룡 의장이 보훈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16일 당진시의회 최창룡 의장이 보훈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증진하기 위해 보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단체 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대오지 국가유공자 묘역 확장 및 재정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간담회는 의장실에서 열렸으며 보훈단체 협의회장인 박덕환 상위군경회 지회장과 임명택 전몰군경 유족회 지회장 등 각 보훈단체 대표 여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훈단체 대표들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비롯해 대호지 공설묘진에 조성된 국가유공자 묘역의 재정비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당진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예우를 좀 더 낮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당진시 관계자는 대호지 국가유공자 묘역과 관련해서 기존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단체들과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됐던 2021년도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8일에 마무리됐습니다. 2021년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당진시청 30개 부서와 6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14개의 읍면동과 당진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됐습니다. 서영훈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이번 감사는 시민의 불편과 집단 민원을 초래한 사항에 중점을 뒀다며 각종 법률과 지침, 규정에 묶여 시민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은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17일 시청광장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당진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갖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배우고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습니다. 17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이번 선포식은 시와 의회, 장애인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선언문 낭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의 목적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개발하고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서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그런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들이 매우 미흡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애인 한편 시는 지난 3월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다음 달부터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 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종기 전 당진군수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16일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민종기 전 당진군수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방조 혐의로 A씨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 신청 등을 위해서 7월 14일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지난 17일에는 방청 허가를 받지 않은 시민단체가 감사장에 무단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7일에는 농업정책과와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등 각 부서와 사업소, 단체와 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레 5인 이상의 시민들이 무리하게 방청을 요구하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몇몇 부서의 감사가 미뤄지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였으나 다행히도 원만하게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진 부곡공단 집안치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한전에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오전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 부곡공단 집안치마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7년 전력구 공사를 추진했으나 집안치마 문제로 2019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당진시 사고조사위원회의 2년여 조사 결과 올해 1월 문제의 원인이 대량의 지하수 유출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력구 공사로 유출된 지하수 총량은 2,030톤으로 추정한다며 한전이 신고한 300톤보다 무려 6배 가까이를 더 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안치마의 원인이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밝혀진 만큼 한전에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집안치마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 기업들 정상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현숙 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말 현대제철 3폐장 매립지에서 시안이 검출됐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진시의회 최현숙 의원은 환경정책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침출수에서 청산가리라 불리는 시안 성분이 나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유해물질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어 근처 송산에 거대한 3폐장이 들어오는데 제2매립장을 짓는 게 최선인지에 대한 질문에 환경정책과 조한영 과장은 2단계 매립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이미 진행됐고 11개 중금속 성분 중 시안만 검출돼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최악의 경우 1단계 부분을 모두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 의원은 충남도와 당진시, 금강유역환경청이 우리 지역 대기업의 유해물질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역할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남도와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평택시의회의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당진시도 특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조 과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도 내에서 여름철 발생한 화재의 30%가 전기 화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여름철 전기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점검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소방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6월에서 8월에 발생한 화재 총 1,501건 중 30%가 전기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4일 전날 43mm의 많은 비가 내렸던 당진시 송산면의 한 주택에서 빗물이 천장 배선에 침투해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분전반과 주택 천장 등에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름 장마철에 공장이나 농장 또는 들에서 일하다가 감전되는 사고도 해마다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 당진 푸르지오 3차 조합 창립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진 푸르지오 3차 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가 14일 푸르지오 3차 홍보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결정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됐으며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대표자 인사말, 경과 보고, 안건 상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조합 창립총회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9월 중 착공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가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직접 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 이선영 의원이 발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 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현대제철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당진제철소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불법 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 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 폐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선영 의원은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6천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만 받을 뿐 아니라 차량 출입과 편의시설 이용에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현대제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내 정당 대표,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에게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2021년 8월 14일에서 22일 솔매성지 일환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로 초대합니다. 으차차 커져라